선생님, 그게 그 소리 같아요 하면 혼나나요? 글쎄요. 이거는 배워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아니, 좀 알아서 해야 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제 전 세대도 그랬고, 저도 그렇고, 제 후 세대들도 그렇고, 이거를 따로 막 배우는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너무 알려주기도 귀찮고. 근데 이제 간혹 정말 뭐 레슨하기 귀찮을 때는 이만한 거 알려주는 게 없죠. 또 뭐 되게 필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하니까 어깨너머로 그냥 한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얘네들마다의 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음가는 아니고 이 제조사에서 얘네들한테 이 모델은 요 음으로 했을 때가 가장 우리 기준에는 이쁜 소리였어 하고서 좀 책정한 음가가 있는데, 얘네들도 이 튜닝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방식은 두 가지인데, 쳤을 때 이 떨리는 주파수로 먹는 거, 나머지 하나는 여기에 침 같은 게 이렇게 꽂히는데 그걸로 이 장력을 재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그 음을 맞춰서 한다고 소리가 100% 이쁘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곡마다도 되게 다르고 사람마다 취향이 되게 다르니까, 누군가는 이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게 좀 안 어울린다라고 느끼는 걸 수도 있죠. 되게 주관적인 영역이라서 그래서 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레슨 방식은 따로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좀 많이 경험해보고 좀 굴러봐야 아는 거죠. 조이는 거 알려주면 레슨하기 귀찮으신 걸로 알면 되나요? 그렇다고 이제 제가 취미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는 절대 그냥 입 밖에 꺼내지도 않고, 가끔 그 전공하는 친구들이 뭘 아무것도 안 해오는 때가 있어요. 항상 보면 이제 전공하는 애들은 그냥 걸어다니는 병원 수준으로 숙제 안 해오면은 오늘 너무 아파서, 뭐 저번 주에 뭐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입시철이라서 어찌되었건 간에 강행은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얘를 딱 이렇게 앉혀놓고서 얘기를 해보면은 참 할 게 없어요. 저번 주랑 똑같으니까 뭐를 해라 하고서 얘기를 한 거는 그대로 이제 남아있고,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뭐를 할까 하다가, 그래, 너 이제 나중에 필드 가게 되면은 이런 거라도 좀 알고 있어야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좀 그런 거죠. 제가 좋아하는 소리요? 저는 글쎄요, 뭐 이게 재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도 되게 느낌이 다르고 하니까, 대체로 저는 좀 타이트한 톤을 좋아해요. 칠한 곡 어떻게 세팅하는 건지. 아니, 자,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밑에 피는 얘의 길이를 나타내고 얘는 음을 나타내요. 그러면 칠한 곡 스네어를 들었을 때 퍽 하는 소리 나잖아요. 그러면은 서스테인이 짧죠. 그러면 밑에 피가 많이 풀려 있다. 퍽 때렸는데 음이 높지도 않죠. 그러면 얘도 풀려 있는 거죠. 오케이? 칠한 곡의 스네어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네요.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제가 설명드릴 방법이 따로 없네요. 암기를 바라고 한 건 아닌데 뭐 어찌됐건 그렇습니다. 이거는 탕탕이냐 퍽이냐, 이 퍽에 대한 스네어가 어떤 느낌인지를 그거 하시군요. 자,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제가 단공 때 롤리몰이죠. 그때 제가 스네어를 두 개를 쓸 건데 하나는 퍽을 쓰고 하나는 탕을 쓸게요. 그때 이제 어떤 게 퍽인지 어떤 곡에서 퍽을 했는지 한번 나중에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칠한 곡이 코벳이다. 아니요. 코벳은 퍽퍽이 아니에요. 우리가 맞춰야 하는 건 그럼요. 제가 이렇게 손수 알려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맞추시겠죠. 아니요. 스네어를 교체한다가 아니라 스네어를 두 개를 놓고 쓰려고 해요. 간단하지 않나요? 되게 이 타악기는 되게 보면은 엄청 직관적이고 간단해요. 원리가 그냥 앞에 있는 녀석을 후드려 패면 된다. 빡 하고 되게 간단하죠. 근데 이제 한 번 치냐, 두 번 치냐, 10번 치냐, 100번 치냐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는 거라서 아하, 칠한 곡, 칠한 곡 생각나는 게, 대체로 이제 좀 드럼 톤에 리버브가 많고, 좀 울리는 톤 있죠. 아니면은, 도자켓 같은 거 들어보시면은 느낌이 빡 오실 거예요. 그러네요. 드럼 배우는 분 오셨네요. 아무쪼록 그렇고, 이게 되게, 이건 그냥 제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건데, 이 스네어 그러니까 톤이란다. 튜닝에 따라서 되게, 아니지. 이 스틱 끝 쪽을 팁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그 튜닝에 따라서 되게 느껴지는 감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이제 끝쪽이 좀 얇은 애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애들이면은 좀, 얘를 타이트하게 잡았을 때 좀 이제 선명하게 난다. 깔끔하게 난다. 라고 좀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저기 인디스탕스나 이런 거 할 때는 좀 세게 가려고 두꺼운 애들을 썼는데 되게 좀 아쉬웠어요. 코벳은 퍽퍽이 아니라 탕탕이냐? 이 여러분들의 탕탕의 기준점이 뭔지 제가 모르겠네요. 응? 탕탕의 기준점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를 갖다가 왜냐고 물어보신 건가요, 지금? 이게 맞기다 뭐다가 아니라 사람마다 느끼는 그 기준점이 다르니까 제가 들려달라고요? 그럼 이거 다 풀어야 되잖아요. 원세컨드는 곡이 지금 아직 발매가 안 돼서 일단 이 퍽퍽의 기준이 뭐냐면 루아멜 곡에는 제가 퍽퍽을 한 게 없어요. 저는 그 퍽퍽 소리를 되게 싫어해서 이거 노래 틀면 이거 꺼지죠? 이게 손목 세기로 조절이 되는 영역이 아니에요. 완전 다른 카테고리여서 잠시만요. 참 이게 어렵군요.
이게 뭔가 되게 제가 어렵게 설명을 했나 봐요. 이 느낌이 아닌데. 오케이. 자, 그러면은 요즘 여러분들 듣는 아티스트 하나만 말씀 주세요. 제가 그 탕탕이랑 퍽퍽을 구분해서 그 곡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루아멜은 안 되고 해서웨이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 노래 틀면은 안 꺼지나요? 해서웨이 온 스테이지 낙서. 오케이, 들어봅시다. 들어보세요. 이 스네어를 딱 들어보세요. 퍽퍽거리죠? 무슨 느낌인지 아셨나요? 아하, 이게 텅텅이라는 느낌이구나. 텅텅. 그래. 루아멜, 여러분, 루아멜 얘기하셨으니까, 루아멜에 저거 톤에서 한 거 뭐였죠? 라이브 세션. 라이브 세션으로 한번 볼게요. 라이브 세션에 뭐가 있나. 코벳. 코벳 맨 처음에 스네어. 좀 혼자 나오는 곳 없나, 스네어가? 이런 개념이죠. 어찌되었건, 자, 이거는, 단공 때 2개를 놓고서 확실하게 그거 할 테니까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네어 2개 놓고 쓸 때는 제가 이렇게 많이 했었었는데, 대체로 장비를 풀로 가져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그쵸. 이 퍽퍽이랑 텅텅의 차이는 튜닝 자체가 로우하냐, 미디움이냐, 타이트하냐, 그거의 차이인 거예요. 그냥 제가 쳐봐야 알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한번 쳐보시고서 후기 좀 남겨주세요. 어떻게 했을 때 텅텅거렸으며, 어떻게 했을 때 퍽퍽거렸다. 스네어 2개 예전 단공에도 쓰신 적 있나? 저 쓴 적 있죠. 저희 프리즘 단공 때. 프리즘 단공 기억하시나요? 이거 오신 분들 얼마 안 되실 텐데.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인간 위성이 발매된 지 얼마 안 되었을 텐가? 그럴 거예요. 아마 인간 위성 쇼케이스였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하는 곡이 얼마 없었죠. 그래서 좀 고래 이런 곡들에 많이 했었죠. 그 퍽퍽이를. 마들렌 첫 공개. 마들렌을 했구나. 네. 근데 마들렌은 절대 퍽퍽을 안 썼죠. 키보드랑 또 이제 프리즘이라서 드럼 완전 뒤에 있으니까 안 보이는 구조라서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 프리즘은 저도 안 보여요, 앞에가.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서.
예. 드럼 쌓아놓은 거 어디 갔어요? 드럼을 쌓다니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펄 드럼이었던 것만 생각나요. 오, 맞아요. 펄 드럼. 거기 펄 드럼입니다.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세요? 첫 멘트가 좀 보이시나요? 아, 그거를. 아, 외부 촬영할 때, 그거 외부 촬영할 때 쓰고서 경철이 작업실에 박혀 있어요, 지금. 그거 처음으로 이제 쓴 게 실에 썼죠, 실 뮤비에. 그 안에다가 그렇게 테이프를 발라놓고, 이불 넣어놓고, 뭐 그렇게 해도 결국에는 소리가 어쩔 수 없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촬영하는 중에 다른 집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후딱후딱 끝낸 기억이 있어요. 실 뮤비에서, 그쵸, 실 뮤비에 썼어요. 앞으로 이제 또 정규의 뮤비 작업을 하면은 그 친구가 등장하겠죠. 예, 저는 좀 하고 싶은 그 무드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트럭이 있으면은 그 뒷칸에 저희가 타가지고 얘가 이렇게 주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매드맥스 보셨어요? 매드맥스 보면은 차가 이렇게 가면서 기타 치는 사람 있죠. 그 대롱대롱 매달려서 북치는 사람도 있고, 좀 그런 거로 해보고 싶어요. 되게 와일드한. 그러면 이제 소음 민원이 들어와도 어쩔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저희가 한 공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니까. 한번 잡아볼 테면 잡아보세요. 이런 느낌으로.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매달려서 치냐고요? 그럼 그거는 조금 곤란스러운데. 선거 트럭이요? 오, 이런 선거 트럭 정말 정말 신박한 상상이네요. 우리도 달고 가요. 재밌겠네요. 그렇게 하면은 재밌겠죠. 그래서 이제 솔루션스 분들이 아파트에서 공연을 하셨잖아요. 건물 라이브를 한 것처럼 저희는 국도 라이브를 하고 싶어요. 고속도로까지는 조금 위험해서 힘들 것 같고, 국도 라이브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FF처럼 안개도 뿜어주세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국도 라이브를 할 때 교통방해가 돼버리니까 조금 범죄 행위로 이어질 것 같아서 그게까지는 힘들 것 같고. 그걸 어떻게 봐야 되나. 뭐 이제 그러면은 그런 거죠. 드론이 계속 생중계를 하는 거예요. 날라다니면서 저희 정수리 뷰 해가지고. 버스킹 빡세다. 경의중앙선. 아, 경의중앙선 좋죠. 그 저희 실 중에서 그 밖에서 찍은 것 하나 있거든요. 그거 경의중앙선이에요. 거기 사람 없어가지고. 근데 참 이게 타이밍도 좋았던 게, 저희 그렇게 해놓고서 일주일 뒤인가 거기가 공사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더 거기 출입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만 늦게 했어도 그 장면이 다른 곳으로 갔어야 됐는데. 경철이가 자랑을 했어요, 거기를? 자랑할 만한 곳인가? 아, 러닝한 곳, 맞아요.
여러분들 근데 저희 그 러닝에 되게 많은 관심을 표해 주셨더라고요. 그게 참 의미가 그래도 있던 그런 장면 중 하나인데 뭔가 되게 뭐랄까 재밌게 나와버린 것 같아요. 그런 의도면 안 되는데. 그래서 조금 아쉽네요. 비하인드 안 풀어주냐? 뭐, 예, 좀 언젠가 일단은 예, 확정된 건 없어가지고 원래는 이제 비하인드를 좀 풀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때 찍은 것들이 추합을 하니까 몇 개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비하인드다 하고 풀 만큼의 분량이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포즈가 웃겨서 그쵸. 이게 저희도 하면서 이게 뛰어본 사람이 그 폼이 나오잖아요. 너무 다들 안 뛴 티가 나가지고 그냥 그거 간단하게 뛰면서 찍으면 되는 건데 그걸 갖다가 1시간 반을 찍었어요. 근데도 결국에 나온 양질의 결과물이 여러분들이 보고 재미있어 하시는 그런 장면이다. 저희 뛰는 거는 이제 안 뛰고 좀 다른 쪽으로 해보려고요. 진짜 1시간 반 찍었어요, 저희 그거. 물론 이제 계속 1시간 반을 내리뛴 건 아니고 거기가 되게 구석탱이여서 그 기차 지나다니는 곳 옆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어떤 곳은 밝고 어떤 곳은 너무 어두우니까 뛰는 중간에 저희가 사라지고 없었던 애가 갑자기 다시 보이고 이래서 그거 위치 잡는데도 좀 걸렸고 그래서 저희가 뛰면서도 그 찍어주는 친구가 같이 뛰어야 되는데 이게 같이 뛰니까 카메라가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거 연습하고 뭐 이러다가 거의 이제 막바지쯤에 나온 게 그 뮤비에 나온 건데 다들 이제 1시간을 넘게 뛰니까 좀 지친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단 한 번도 8년 동안 안 해봤던 뮤비 자체 제작을 그래도 되게 낭만이었다 하면서 안 그래도 이걸 갖다가 그래서 차를 타고서 트렁크를 열고서 달리면서 할까 했는데 거기가 이제 사람이 간신히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더운데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도 되게 재미있었고 다시는 이제 못 해볼 경험 한 것 같아서 좀 팀 하면서 그런 경험 그런 작품 하나쯤은 있으면은 참 의미가 좋은 것 같아요. 자전거요? 자전거도 참 그럴 바에는 그냥 같이 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작업실 더 바뀐 거 없어요? 작업실 더 바뀐 거는 더 바닥이 너저분해진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네 없네요. 라랩도 간의 수공업이었는데 느낌 많이 다르죠. 일단은 그 만지려고 하는 사운드 자체가 되게 뉘앙스가 다르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리얼리티한 악기들의 비중이 많아져서 그때 라이브 랩스랑 비교했을 때 그래서 이제 사운드 만지는 거라든가 그런 거 하나하나도 그때랑 느낌이 많이 다르고 이런 영상 자체는 처음 저희가 해봤다 보니까 사실 딱 해놓고서 그거를 하루 만에 끝을 냈는데 촬영을
너무 시간이 짧더라고요. 좀 되게 넣고 싶은 장면들이 저희가 엄청 많았어요. 막 때려 부수는 것도 찍고 싶고 불 지르는 것도 찍고 싶고 중간중간 이제 액팅 같은 것도 섞어서 하고 싶었는데 그 메인 연주 찍고 밖에서 찍으니까 이미 새벽 1시가 거의 넘어버려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촬영을 마무리했어요. 바닥에 스틱이 왜 왔냐고요? 얘 보시면은 다 스틱이 종류가 달라요. 저는 스틱을 좀 자주 바꾸는 편인데 자 얘는 레코딩이라는 애고 얘는 OOA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즈가 제각기 다 다르고 그런 애들이라서 좀 쓰다가 녹음을 하거나 아니면 뭐 좀 공연을 하거나 했을 때 마다 이제 좀 아쉬운 요소들이 하나씩 생기잖아요. 그때마다 스틱을 좀 바꾸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무작정 바꿔버리는 게 아니라 아니요 정리해 놓은 거 아니라 그냥 집어 던져 놓은 건데 이거를 이번에 써보자 했는데 소리가 되게 지저분하게 나요. 그러면은 조금 더 이제 간결한 사운드가 나는 애로 바꿔보고 해가지고 되게 종류가 다 다른데 그만큼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쓰고 있는 애는 얘입니다. 그래서 얘 매트릭스 얘를 제외한 애들은 전부 다 지금 바닥행이죠. 네. 근데 참 좋더라고요, 쟤는. 근데 이제 간혹 바닥 신분인 애들이 다시 신분 상승해서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돌고 돈다고. 결국에는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얘가 마음에 들고, 얘가 마음에 들면 얘가 마음에 안 드는 좀 이 상관관계거든요. 그러니까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물 받으신 스틱은 절대 안 씁니다. 그냥 얘를 써버리면 좀 뭔가 아쉽잖아요. 선물 받은 거에 의의를 두고 그냥 좀 고이 모셔놓는 편. 공연 때 스틱 여러 종류를 챙겨가냐? 아니요, 안 그렇게 해요. 대체로 이제 원래는 저는 한 개만 챙겼는데 근데 요즘은 왜 이렇게 스틱을 손에서 떨어뜨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그냥 그런 비상용 하나만 더 챙겨가고 스틱을 바꾸면서까지는 저는 되도록 안 하려고 합니다. 쓰라고 줄 거라고요? 그러면은 네, 잘 쓸게요. 오히려 안 써서 되게 아쉬워하시나 봐요. 프로마크는 바닥행인가요? 이 프로마크요? 이 프로마크 참 좋은 앤데 결국 지금은 바닥행이 됐죠. 언젠가는 또 올라올 수도 있는 애예요. 쟤도. 근데 되게 이런 브랜드 잘 아시네요, 이제. 그랬구나. 이게 다 그거죠. 저 하이햇에다가 제가 이 깍대기 끼워놓은 효과죠. 저 깍대기를 저희 슬로건 같은 로고를 저 깍대기에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을까요? 이거 되게 괜찮은 아이디어네. 오? 좋지 않나요? 맞아요. 이 효과가 있네.
아유, 근데 또 그거 만들려면은 어디다가 알아봐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저 스티커 깍대기를 어떻게 어디서 만들지?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겠네. 스틱 파우치, 파우치는 잘 안 써요. 케이스 말씀하시는 거죠? 케이스를 제가 2개가 있는데 되게 간소한 사이즈 하나 있고 그냥 미디움 사이즈 하나 있어서 이 플로어탐에다 이렇게 거는 거거든요. 케이스가. 그래서 딱히 파우치는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파우치가 진짜 딱 한 조 아니면은 많아야 한 조 플러스 한 개. 이게 저같이 좀 스틱 놓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3개까지 넣게 해주나 봐요. 그런 애들인데 걔네들은 어디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을 수가 없어요, 대체로. 그러면 이제 하다가 떨어뜨렸다. 그러면은 얘를 잡으러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용도가 하이햇 고정용이냐? 그 깍대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스틱을 사면은 이렇게 있어요. 그냥 저는 이거를 갖다가 그냥 여기다 이렇게 걸어 놓은 건데, 이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정말 아무 의미 없이 건 건데. 스티커 붙이세요. 근데 그러면 광고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네. 그러면은 이거는 그렇게 할게요. 제가 이거를 계속 이 스틱 브랜드 걸로 쓰다가 제가 이제 거기 협찬이나 엔도저가 되면은 그때 이제 그 브랜드한테 이거를 요구하는 거죠. 나 이거 깍대기에다가 우리 로고 만들어서 하나 해줘. 그러면은 딱 이게 타임랩스가 딱 그거 됐죠? 저처럼 스틱 놓치는 사람 마음에 두고 계시는구나. 이게 제가 원래 절대 안 놓치거든요. 제가 손에 몸 자체에 막 땀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해서 제가 이런 적이 없는데 왜 요즘 뭐만 하면은 쓱 하고 빠지는지. 그래서 뭔가 이 때리는 타격 메커니즘이 조금 변했나 싶기도 하고. 만들까 하셨다고요? 되게 이 손재주가 좋으시네요. 이거 계획 아주 좋죠. 그래서 이제 요즘 저는 생각이 2가지로 좀 그랬는데, 나이 들면 손님 약해져서 절대 아니고요. 자, 첫 번째는 올 여름 공연이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린 공연 같아요. 그래서 손에 땀이 그때 많아져가지고 많이 떨어뜨렸나. 그러니까 이 여름마다의 이제 점점 더 더워지는 폭염으로 인한 이런 무자비한 사태이지 않을까가 첫 번째고, 2번째는 제가 원래 되게 힘을 줘서 때리는 타입이 아니거든요. 저는 되게 깔끔한 플레이를 좋아해요. 그래서 루아멜 하면서 있는 힘 없는 힘을 갖다가 막 때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던 애가 아니다 보니까 좀 이게 뭔가 이게 변화가 왔나 봐요, 손에. 그 2개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는 거고, 절대 이제 에이징 이슈는 아니니까. 한약 먹어야 되나? 아니요. 마트리가 드럼이 험한가? 이게 마트리카리아에만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유독 이제 마트리에 좀 많이 떨어뜨렸는데, 합주할 때나, 뭐 아니면 연습할 때 있죠, 저 혼자서. 그럴 때는, 마트리가 아니더라도 좀 떨어뜨리더라고요. 인뮤페 때 미친 듯 힘써서, 그때는요,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 이 퍼포먼스를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좀 모션을 크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줘서 뻥뻥 때리는 거죠. 절대 그렇게 치던 게 아니었는데, 어찌됐건
그래서 이제 손에 물집이 터졌어요. 그날 그렇게 하고. 참 아쉽네요. 참 좋은 결과지만 그래도 3년을 도전했던 거라 그런지 내심 아쉬운 마음이 없다면은 거짓말이다. 1밀패 때 진짜 좋았어요. 오. 그래서 이제 저희 그거 끝나고 더 픽스 무대를 보는데 참 저는 이거를 보면서 신기해요. 어떻게 다들 이렇게 높이 펑펑 때리면서 저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시원하게 할 수 있나? 좀 그런 느낌들. 물론 이제 하는 스타일이 너무 다르고 그냥 드럼만 놓고 봤을 때도 되게 뭐 플레이가 많이 다르긴 하지만 그냥 그런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하고 배울 점이 많